20번 그가 마지막입니다. 털보센 방조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 마지막을 장식한 문제 20번은 과연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? 일단은 그 17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그야말로 각 정부의 통일 관련 정책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. 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, 각각 등장하게 되는 요 내용들을 갖다가 어느 시기의 내용들인지 잘 연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가끔 이렇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간도와 독도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. 가장 먼저 각 정부의 통일 정책 살펴보겠습니다.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각 정부별로 과연 북한과의 어떤 평화적인 노력을 해나갔을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크게 4개의 정부가 등장을 하는데요. 가장 먼저 박정희 정부부터 살펴볼 텐데, 여러분들 그 오른쪽 라인을 보시면 7.4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. 특이하게도 이 서울과 평양, 각각 우리와 북한의 수도죠. 이곳에서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는데요. 그에 대한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3원칙에 입각해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,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자주평화 그리고 민족적 대단결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번 문제를 푸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표현이 쓱 나오면 그냥 바로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쓱쓱 골라나가시면 될 거예요. 이뿐만이 아니라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는 내용도 모두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통일 정책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에 대한 동시기의 아주 커다란 사건, 그 왼편에 보시면 아시겠죠? 우리가 19번 문제에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. 유신헌법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반대편, 북한도 보면요, 장기 독재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을 이 7.4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해나갔다. 요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우리 노태우 정부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에서는 남북 기본 합의서,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는 그런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거.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, 드디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, 수능에서 정말 높은 출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바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죠. 여러분들이 그 학교 교과서 보시면요, 이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시죠? 그 북한의 김정일, 그 뽀글이 머리 하고 있는 미장원 아줌마같이 생긴 그 사람이랑 손잡고 있는 그 장면이 있을 겁니다. 그게 바로 1차 남북 정상회담의 장면 중에 하나인데, 바로 여기에서 6.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.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을 건설할 것, 이런 내용이 또 잘 적혀 있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개성공단 건설하겠다라고 얘기한 후에 나중에 이 노무현 대통령 때 가서 착공하기도 하고 또 운영되기도 되었다는 거, 그거 하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와 관련된 평화통일정책, 바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바로 김대중 정권의 그런 의지를 이어서 해나갔던 것인데, 바로 14 남북 공동선언,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상황이다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간도와 독도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점프 뛰어볼까요?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간도와 독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20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이 좀 있는데요. 가장 먼저 이 간도와 관련된 그런 스토리를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.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, 현재 중국 땅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짝 동네가 되겠습니다. 조선시대 숙종 때 청나라와의 영토 분쟁 끝에 백두산 정계비를 통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땅 하는 식으로 그어버렸습니다만, 요게 그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와서 일본이 서서히 이 간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죠. 여러분들 보시면 간도 협약이라고 아마 보일 겁니다. 바로 이 간도라는 동네를 갖다가 아예 청나라에 넘겨주는 대신 이 남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을 얻어오는 그런 조건으로 일본이 아예 그냥 쓱 넘겼다는 거. 요게 간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. 대충 문제 푸시다가 갑자기 백두산 정계비라던가 간도 협약 뜨면 이거 간도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구나, 쓱싹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. 우리가 이 독도 하면 무조건 이 안용복이라는 인물을 좀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 이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당시 독도와 울릉도 그 인근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일본 친구들이 쓱쓱 오더니만은, 야, 족도 맞대! 라고 쓱 외치면서, 니네 지금 거기서 뭐하고 앉아있니? 안용복을 끌고 일본으로 데려갑니다. 하지만 이곳에서 안용복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. 우리 땅인데 뭐하는 짓이야?
라고 하니 일본의 관리가 맞아, 거기 우리 일본 땅 아니야 라는 그런 확인을 받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예, 안용복하면 바로 독도 나와주시고요. 그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임이 잘 명시되어 있다는 거, 역시 또 마찬가지로 독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, 이게 독도가 언제 빼앗기냐면 1904년 러일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본이 쓱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거,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신다면 더 이상 간도독도 어려운 거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 20번에 해당하는 기출 핵심 키워드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말 진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우리가 가장 먼저 박정희 정부 파트에서의 7.4남북 공동성명 요거 얘기했었죠. 그 다음으로는 노태우 정부 당시에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, 김대중 정부 당시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 6.15 남북 공동선언도 같이 기억하십시오.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있었던 제2차 남북 정상회담 14남북 공동선언도 역시 키워드별로 순서대로 시기별로 잘 기억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강부터 20강까지의 모든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. 언젠가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털보쌤 방지환 진짜로 갑니다.